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에 또 방송을 시작을 하는데, 제가 인스타가 지금 한 46,000명, 이제 조금 더 하면 5만 명까지 갈 것 같고, 유튜브가 한 그 절반 정도 지금 되거든요. 구독자님이나 팔로워님께서. 솔직히 이제 제가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했던 이유는 제가 저번에도 말했다시피 그냥 광고용이었어요. 학원 광고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너무 대놓고 우리 학원을 얘기하는 건 좀 그렇지 않나 싶어서 그냥 교육에 관련된 얘기를 주절주절 이제 제가 아는 얘기들이나 뭐 속상했던 일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안타까웠던 일들이나 이런 거를 좀 주절주절 얘기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지금. 그래가지고 그게 방송 폼으로 굳어지는 형태가 되고, 요즘에는 이제 그 댓글 상담이 많이 없어요. 제 내용 안에 다 있나 봐요. 근데 이제 인스타 같은 경우가 그 저희 상담시장님이 저한테 어떤 이제 다른 어떤 강사님인데 좀 이상했나 봐요. 별로 이렇게 비호감인데 이 사람이 이 정도 할 정도면 원장님도 유튜브 하니까 그거 쇼폼 하면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라고 했는데, 이제 그래서 한 거예요. 그래서 한 건데 그 누군지는 얘기 안 할게요. 뭐 이 사람도 하는데 저보고 해보라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러고 했는데 그게 된 거거든요. 됐는데 그게 이제 이전에 유튜브를 했던 그 가닥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유튜브의 생태계와 그 인스타의 생태계가 다르더라고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인스타는 더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외부 출연을 솔직히 이제 바빠서 못하는 게 주예요. 그게 한 90% 되는데, 외부 방송에 함부로 출연을 못하는 이유가 제가 좀 더 좀 힘이 생기고 나서 상대편의 편집에 제가 관여할 수 있게 돼야 제가 출연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지금 정도의 뭐 구독자나 이제 인지도만 갖고 다른 방송에 출연했다가 제가 말한 거를 이제 그쪽 편집자가 자기 마음대로 편집을 해버리면, 이 제 말들을 희한하게 짜집기를 하면 이게 기승전결이 없으면 제 말은 되게 독해요. 그렇기 때문에 쇼폼도 제가 직접 편집하는 이유가, 제가 이제 그 저희 회사 내에서 대응팀이 있어요. 대외 협력팀 같은 게 있는데, 그 사실상 그게 팀이 아니라 다른 업무 부서에 있는 세 분이 제 유튜브를 모니터링을 해주고 계세요. 권한을 갖고. 그래서 뭐 댓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고 저한테 최종적으로 걸러서 이제 보내주거나 아니면은 이제 협찬 문의가 오면은 그것들을 걸러서 저한테 이제 보고를 해주는 형태로 돼 있어요. 거기에 응대를 하고. 근데 이제 오롯이 저 혼자 이제 기획을 하고 편집을 하고 하는데,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그래서 혹시나 내 말한 거를 자기 마음대로 편집을 해서 그거를 막 게시를 하거나 그러면 내가 얼마가 들든 간에 이거는 강력 대응을 할 거다. 왜냐면 엄청난 훼손이 와요. 최근에도 뭐 연예인 한 분 얼굴 그 딥페이크로 해가지고 나온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제 말은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다른 쪽으로 끌고 갈 수도 있는 구간들이 있나 봐요. 제가 옛날에, 지금은 제가 다른 종교를 하고 있지만 종교단체에 가서 열심히 기도를 하다가 그쪽에서 이제 좀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해달라 그래서 청년들이 모여있는 데서 좀 말을 했더니 이 종교단체 약간 사자 비슷했어요. 근데 제가 거의 뭐 간증하다시피 얘기를 했나 봐요. 좀 쉽게 말씀드려서. 그래서 그런 거를 너무 싫어해가지고 그래가지고 1년을 피해 다니다가 나중에 이사 갔거든요. 전화 하도 와서 전화번호도 바꾸고. 지금 인스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말하고 있는 것들은 제 개인적인 소신들이나 생각들이에요. 제가 꼭 맞다 이게 아니라 경험해봤던 어떤 것들을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제가 인스타를 보면서 그 생태계가 다르다 그랬잖아요. 인스타를 보면서 되게 짜증스러웠던 게 뭐냐면, 뭔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저는 불효자였습니다. 그러면서 아빠한테 딱이 맞는 장면 나오고, 뭐 그러면서 제가 이제부터 성공하는 모습을, 100일 안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딴 성공이 어딨어요? 말도 안 되는 개소리지 그게. 내가 개인적으로 사업을 해봤고 저도 엑시트를 해봤지만, 그 젊은 애들 와가지고 뭐 사업해서 엑시트가 꿈이다. 엑시트 해봤자 그것도 진짜 몸 갈아 넣어야 돼요. 20대에 진짜 30대에 할 줄 아는 게 많아야 돼. 이것저것 뒹구른 게 많은 사람이 사업할 때 좀 편해요. 근데 그런 거 하면서 밑에 링크를 따라오세요. 나 이거 너무 싫어요. 이게 어떤 좋은 의도라도 밑에 링크로 간다는 자체가, 나는 이게 그냥 사짜야. 내가 봤을 땐 진짜로 농담 안 하고 제 인스타에서 제가 이거는 솔직히 보고 오늘 아침에 받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강경 대응하라고 했어요. 뭐 이렇게 막 이상하게 막 제 얼굴 가리고 아니면 제 거 도용했으면 세 군데인가 지금 그랬나 봐. 그래가지고
이딴 식으로 광고에 활용하시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정확하게 얘기하라 그랬거든요. 진짜 다 그렇게 얘기했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인스타 팔로워 분들 중에 제 거 막 무단으로 이제 가져가서 막 애한테 보내고 이런 거는 저는 상관이 없거든요. 뭐 거기다 자기 의견을 써놓고 이런 건 상관이 없어. 내가 말했지. 꼭 뭐 어떻게 하라고 뭐 이런 거는 상관이 없는데 글자로 얼굴을 다 가려놨어.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것만 이제 자막으로 나오는데 밑에 링크로 따라가세요. 이걸로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좋은 의도는 전 상관없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창작자가 원래 그런 의도로 변형되는 건 누가 봐도 아닌 거예요. 누가 봐도. 어떤 식으로 가이드를 해줘야 되는지 두 분이 물어봤어. 이거를 의도적으로 뭐 편집하거나 제 얼굴을 가리거나 중간중간 잘라내거나 하는 행위를 아예 금한다. 2차 편집을 아예 금하고 상호나 여기 마크 이런 걸 함부로 삽입하는 것도 금한다. 그러니까 그냥 원본에다 글자 쓰는 건 상관이 없다니까요. 근데 자기네들 광고하는데 저를 쓰는 거야. 광고료를 내고 저하고 협의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나간 글을 봤는데 두 분이 그렇게 해서 반문을 해서 그 기준을 말해줬더니 이제 본인들이 어긋난 걸 알았잖아요. 근데 한 분이 이건 제가 그분 인스타 팔로우 안 하셔도 상관없는데 나는 이딴 논리가 너무 싫어요. 진짜. 하는 말이 이거 공유할 수 있게 해놓고 그러면서 막 겸손한 척하면서 뭐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해놨는데 제가 그 글을 읽고 저희 팀에서도 그 글을 읽고 기가 찬 거야. 자기가 이제 무지하다는 표현을 쓰는데 내가 읽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 설명 감사합니다. 화이팅 하세요. 참고로 업로드 하실 때 스토리의 추가 기능을 없애시는 방법도 있어요. 그게 있으면 아무래도 저같이 무지한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된다고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튼 위에 금지사항은 저는 몰랐는데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번창하세요. 이렇게 남겼거든요. 근데 진짜 작작합시다. 진짜 작작합시다. 이 정도는 성인이면 알지 않아요? 제 글을 왜 갖다 썼는지에 대해서도 앞쪽에 좀 설명한 것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궁금한 게 있는데요. 선생님 말씀 너무 직설적이고 통쾌한 마음으로 스토리 올리고 싶은 충동이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저도 같은 마음이지만 사실 선생님의 직설적인 스타일을 제가 직접 사용하기에는 학부모님들 컴플레인 때문에 겁이 많이 나요. 그래서 선생님 컨텐츠 빌려서 스토리 올리기도 합니다. 좀 보시라고. 그리고 좀 배우시라고. 근데 거기다 왜 링크를 놓고 왜 거기다가 광고를 넣으세요? 학부모님들에게 좀 시게 다가가려고 올립니다. 그러면서 저희 시스템에 빗대어 말씀도 드리고 저희 부모님 교육 무료예요. 무료라서 상관없다니까? 부모님 교육을 해서 뭔가 얻는 이득이 있을 거예요. 내가 학원 짬밥만 지금 적당히 합시다. 개인 사업 짬밥하고 학원 짬밥이 무료로 하는 거가 무료입니까 우리가? 개인 사업에 쓰시려는 거잖아.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쓰시라고. 합법적으로. 나랑 협의해서 본인이 말 못할 거를 내가 말해주는 거고 좋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는 건 좋아. 근데 왜 거기에 광고가 들어가냐고. 그게 무료든 유료든 내가 하는 게 아닌데 왜 남의 걸 갖다가 본인이 베푸냐고요. 그리고 스토리의 추가 기능을 없애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무슨 지시를 내렸냐면 직원분들한테 찾아내서 저희 회사 관련된 변호사님하고 상의해가지고 공개적으로 합법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비판할 수 있게끔 준비하라고. 제가 지금 어느 상호인지 얘기도 안 했어요. 갖다 쓰신 분은 갖다 지웠기 때문에 증거도 없을 거고. 근데 저희 쪽에는 다 캡처해서 지금 넘겼더라고요. 어떤 누구가 인스타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갖다가 그렇게 상업적으로 마음대로 변경을 해가지고 무료로 교육을 하고 여기 뒷얘기 있는데 읽어볼 가치가 없어가지고 링크 삽입하지 마세요. 제 거 가져가서. 애들한테 귀에다 들려주고 이런 거 상관이 없어요. 아버님한테 보내고 이런 것도 상관이 없어 나는. 근데 본인 이득을 위해서 그러는 거죠. 세상에 무료로만 다 하는 게 어딨어요. 본인들 시스템을 홍보하기 위한 것도 유료예요. 유료. 본인들 시스템 홍보하기 위한 거잖아. 교육은 무료겠지만 그거에 어떤 숨은 의도가 있잖아. 제가 말했죠. 제 인스타 유튜브 전부 다 저를 광고하기 위한 거라고. 아니 당당하게 하시라니까. 자기는 욕먹기 싫고 나는 갖다 끌어쓰는데 왜 내 얼굴은 지우냐고. 내 얼굴은 가리고. 거기다 왜 자기네 상품을 끼워넣냐고. 본인이 내 말을 똑같이 따라하는 거 그것도 저작권에 걸릴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못할 건데 지금 그 짓거리를 지금 나보고 이해하라고 거꾸로 지적을 하고 앉아있네. 어쨌든 개인적으로 번창하는 좋은 말을 썼는데 본인 하는 행동이 개인적으로는 제가 가장 혐오하는 스타일의 사람이에요. 제가 잘못은 했지만 몰랐고요. 모르는 것도 죄예요. 누가 거기다 링크 삽입하래요. 누가 상업적으로 사용하고. 어떤 누가 상업적으로 함부로 남의 컨텐츠를 그따구로 사용합니까? 얼굴 다 지워놓고 얼굴에다 글씨 다 채워놓고. 사람들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거를. 그리고 저런 거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 모르면 인스타 하지 말아야지. 인스타로 홍보를 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침부터 좀 열 올리는 일들이 좀 많은데 개인적으로 이런 무지가 뭔가를 불러들이는 게 뭐냐면 몰랐어요가 뭐가 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니까.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요즘에 보면은 일부 분들 중에 몰랐어요. 근데
그렇지만 뭐 어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 그런데 왜 거꾸로 그걸 없애라고? 아니 나 진짜 생각할수록 열받네. 이거는 나중에 쇼폼으로도 올라갈 거고,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아니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거 몰라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거를 분명히 조금 인지를 하고 인스타를 하셨으면 좋겠어. 몰랐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뭘 번창은. 성공 콘텐츠들이 되게 많아요. 뭔가를 하면 성공한다. 뭔가를 하면은 뭐 잘 된다. 뭔가를 해야지 뭐 잘 될 수 있다. 그러면 그걸 알고 싶으면 밑에 링크를 따라와라. 이게 보통 정상적으로 보이진 않아요. 합법적으로 개인 상품을 파는 게 맞지 않아요? 이 제품 좋아요. 제가 광고를 거의 대부분 걷어차고 뭐 하나 두 개 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진짜 좋으니까 하는 거거든요. 전 개인적으로.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인스타나 유튜브로 수익을 얻으려는 목적도 많이 없고, 그 다음에 수익이 생기면 당연히 좋죠. 좋은 거고, 홍보 목적은 충분히 달성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저희 학원이 어딘지 몰랐대요, 주변에도. 근데 찾아보시잖아. 저 사람 누구지? 이게 뭐 하는 사람이지? 어디 있지? 뭐 이런 거 찾아보잖아. 그만큼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저희 학원에 찾아오시는 거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도 유튜브를 말도 안 되는 밸런스로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하는데 제가 뭐 쉽게 올리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개인적인 창작물이나 개인의 의견이잖아요. 나 그 자체예요, 지금 영상이. 근데 그렇게 갖다 쓰시면 어떻게, 예의가 있어야지. 기본적으로 갖다 쓰실 거면. 아니 남들하고 공유하는 건 좋아. 남들하고 공유하는 거 누가 뭐라 그래. 거기 개인 의견 좀 써가지고 내가 이 사람 의견에 100% 동의하진 않지만 맞는 말이긴 해. 뭐 이런 거는 난 이해가 가는데 말도 안 되는 광고를 거기다 때려박고 앉아있으면서 무슨 그거 진짜 따박따박 저랑 법적으로 따져보면 진짜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거 명예훼손으로도 들어가. 그렇게 가면 왜 남의 얼굴을 막 가리고 그렇게 해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타 방송에도 잘 안 나가고 하는 이유가 제 방송의 민감도 때문에 그래요. 제 방송은 정말 자극적이에요, 학부모님들한테 보면은. 왜냐면 솔직히 속안에 이제 사춘기 아이들이나 공부 더럽게 안 하는 우리 새끼들, 걔네들 인간 만들려고 발악을 하고 계시는 학부모님들의 어떤 그 속안에 있는 얘기들을 제가 솔직히 그대로 다 끌어내가지고, 제가 10대 때부터 동생들하고 진짜 밥해 먹이고 빨래하고 그러면서 살아온 세월 동안 느꼈던 모든 것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그 울분들을 한꺼번에 다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안타깝지만 평온하게 사셨던 분들이나 평온감을 좋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거북하지. 그래서 제 말이 민감도가 높아. 민감도가 되게 높은데 그걸 왜 마음대로 뭐 영상이든 뭐든 마음대로 편집하냐고. 그건 절대 안 된다니까. 그래서 욕먹으면 내가 욕먹는 거잖아. 아까 그 사람도 그러잖아. 자기가 욕먹을까 봐 나 갖다 쓴다고. 그럼 건들지를 말아야지. 원본을 갖다만 쓰셔야지. 갖다만. 극히 공감하는 걸 갖다만 쓰셔야지. 그래서 제가 인스타 생태계가 진짜 엉망진창이라고 봐요. 나는 유튜브에서도 왜 그런 거 있잖아. 컨설턴트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더 많은 자료를 얻고 싶으면 아래 링크로 뭐를 남기세요. 뭐 이런 거. 난 너무 싫어. 난 그게. 너무 개상술이야. 그게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고 인증한 다음에 뭐를 하세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면 저는 감사하죠. 감사한데 난 그딴 식으로 구걸하고 싶진 않아. 진짜. 그리고 딱 시즌 끝나잖아. 그럼 영상 안 올린다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딱 영업할 때만 영상 올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때만 딱 준비했다가. 이렇게 매일 올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진짜 농담 안 하고 개소리도 매일 올리는 거 쉽지 않고요. 이게 얼마나 사람이 이게 하루하루 진짜 타이트하게 살아야지만 가능한지를 모르는 거야. 남의 그 저작권을 갖고 그따구로 사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본인은 갖다 띡 하고 이 버튼 있으니까 난 썼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지. 길바닥에 있는 무료 우산 쓰고 나서 거기다가 자기 이름 써놓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반납해야지, 반납. 옛날에 그거랑 똑같은 거야. 알죠? 우리 가로수, 벼룩시장 뭐 이런 거 아시죠? 그거 종이 그거 꽂아 놓으면 그거 뽑아갖고 자기가 폐지 팔아먹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그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냥 공짜니까 가져갔다는 거야. 나 보려고 가면 없어. 옛날에 그 벼룩시장에 꽂혀 있었던 게. 이거 갖고도 지금 저한테 시비 거면 진짜 서로 끝까지 갑시다. 예,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그리고 제 거 지금 도용하시는 분들 중에 나는 이제 살다 나를 도용할 정도면 이제 말 다 한 것 같은데. 이거 좀 나를 활용해서 광고를 하고 싶으면 저랑 협의를 하세요. 자기 제품이 그렇게 진짜로 그렇게 자기 제품이 좋으면 내가 솔직히 내가 써보고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걸 잘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깐 거는 저번에도 무슨 이상한 거 왔어. 그래가지고 몸에 바르를 뭔가 왔는데 내가 도저히 못 바르겠길래 그냥 그거 깠거든요. 모르는 것도 죄입니다.
모르는 것도 죄예요. 무지도 죄예요. 좀 하소연을 했고요. 좀 기분이 너무 나빠가지고. 개인적으로 이제 고등부 들어오면서 어머님들이 많이 후회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초등부에서 왜 보면은 초등학교 한 4, 5학년 되면은 수학학원 가면 애들이 막 되게 잘한다 소리를 듣는 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초등부에서 중학교 한 1, 2학년 애들 머리가 천차만별이긴 한데 머리로 하는 그게 되는 애들이 있어. 그러니까 좀 영특하다 그러죠. 그런 애들이 있어서 중학교 한 1, 2학년까지는 그런 애들은 팍팍팍팍 치고 하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숙제도 금방 끝내고 오고 그러다가 언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냐면 중학교 2학년에 이제 분수라든가 예를 들어 도형이 나오는 파트가 나오면 애들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을 하고 국어나 영어에서도 이제 안 했던 애들이나 이런 애들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영단어 꾸준하게 외우고 이렇게 안 하면. 그러니까 이게 학습을 가기 전에 어머니들이 초등부 때는 우리 애 뭐 그래도 혼자 시켜보니까 좀 하니까 그러고 가다가 이제 중학교 때 무너져 내리는 애들이 있고 또 중학교 때도 무너져 내리지 않는 애들 중에 제가 말했잖아요. 중학교 2, 3학년 때 이제 외대부고 준비한다고 와요. 특목고 대비한다고 와가지고 안타깝지만 이제 선행이 너무 안 돼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한쪽 선행만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보통 떨어져요. 그리고 애들이 천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존감이 높은 애들이 있어. 이제 그거를 이제 겉으로 드러내는 애들이 있고 또 말없이 고집을 피우는 애들이 두 종류가 있는데 자존감이 높은 애들이 능력이 조금 부족하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공부를 가르치는데 막 뭐 이 방법 말고 자기 방법으로 끝까지 우기는 애들이 있고 어떤 애들 같은 경우는 공부를 가르치면 애가 이제 선생님 좀 허점을 보니까 문제를 못 풀면 이제 평가를 막 내. 그러면서 이제 그 말을 잘 안 따르기 시작해요. 혼나거나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걸 전문 용어로 자존감이 높다라고 안 하고 싸가지 없는 새끼라고 하죠. 이런 애들은 이제 그 생기부에 적혀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게 적히면 사실상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을 몰라요, 잘 학부모님들이. 그러니까 고등부에 왔을 때 많이 후회하는 게 뭐냐면 이과를 가야 되는데 과학 선행이 안 된 거, 그 다음에 수학 선행이 안 된 거, 그 다음에 과목의 양을 많이 안고 가는 게 안 된 거, 그 다음에 꾸준하게 하는 게 안 된 거. 이게 막 무너져 내려요. 애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리고 어떤 부모님들은 깜짝깜짝 놀라는 게 중학교 때는 막 올해이 나왔던 애들이 고등부 때 무너져 내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요거 맞은 다음에 저거 맞고 요거 왜냐면 애가 공부하는 양이 늘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어렸을 때 막 다 해줬어. 막 진짜 헌신했어. 그래서 헌신장처럼 버려져 부모가. 왜냐면 애는 의욕이 없어. 진짜 환장하는 거야 진짜. 그러니까 몰랐어요가 대부분이에요. 이렇게 될 줄 몰랐다. 근데 지금도 제가 얘기를 하고 매번 똑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좀 저는 개인적으로 사기꾼 새끼들처럼 보이는 게 뭐냐면 중학교 과학을 물리화학 내용만 뽑아가지고 하는 학원 착착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애들을 지금 중학교 과학 시험 자체가 난이도가 너무 낮거든요. 근데 중학교 과학을 내신했다가 선행했다가 내신했다가 선행했다가 이 지렁이를 떨고 있는 학원들. 그러면 나중에 애들이 나가고 막 들어오고 막 별 지렁이를 다 해요. 그러고 나면 결과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애들이 중등부에서 고등부로 넘어올 때 용어의 디테일이 굉장히 떨어져서 와요. 근데 100점이나 A예요.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통합과학에서 박살이 나요. 왜냐하면 이제 고1 때 과목들이 상대평가를 하니까 평소에 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야. 한 달 전에 준비했던 진짜 작살나는 거예요. 왜냐면 분량이 너무 많아. 근데 용어의 디테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애들한테 주계열성을 물어보고 별의 일생을 나열해봐라 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태양 정도의 질량의 별은 원시별에서 시작을 해서 중력수축을 통해서 온도가 오르다가 1000만 켈빈에서 주계열성에 들어가요. 그리고 적색거성으로 되는데 이때도 디테일이 뭐냐면 내부의 온도는 오르는데 표면이 커지는 정도가 더 많이 커져요. 부피가. 그래서 표면적당 열 발생량, 그러니까 온도가 줄어요. 그래서 보통은 노란색 별 정도였는데 빨간색 별로 적색 거성이 돼요. 그 다음에 나중에 행성상 성운. 이때 성운은 별들의 구름이 아니에요. 가스, 먼지, 티끌. 그러니까 겉에가 깨지면서 먼지 가스 티끌들이 사방으로 퍼져나가서 행성 모양으로 동그랗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 백색 외소한 백색 외성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암기 디테일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낱낱이 뜻들을 다 언급을 하잖아요. 이걸 원래 한 두세 번 써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 내용 외에도 직권, 기권, 수권. 예를 들어 기권 같은 경우는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10권. 대륙권 계면, 중간권 계면, 성층권 계면 뭐 이런 것들이 나눠지거든요. 높이에 따른 온도 변화. 애들한테 물어보면 알아. 이거 중학교 때 배운 거 같은데? 이러고 가요. 근데 중학교 때 그걸 써가면서 외웠던 애들.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내신을 2시간씩 잡고 매주 2시간씩 잡고 또 2시간은 나면서 숙제하게끔 강제로 시키는 애들이 있거든요. 이때도 맨날 뒤에 학원 있다고 그냥 가는 새끼들 겁나 많아요. 근데
나중에 숙제 계속 안 해오고 그러면 제가 막 난리를 피거든요. 답지 베껴오고 막 그러면 난리를 펴요. 그러니까 엄마한테는 안 들켰던 게 여기서 들키니까 중학교 2-1과 2-1 1년 내내 그냥 해요. 1년 내내. 왜냐면 이게 통합과학에서 진짜 베이스가 되게 탄탄해져요. 아니 매주 2시간 3시간이 아까우면은 이과 가면 안 되지. 근데 다 하는 말이 국영수가 우선이잖아요 라고 하는데 나중에 가보시면 딱히 그 국영수도 완성이 안 돼 있어요. 이과를 갈 거면 과로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과를 갈 거면 과로사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셨어요? 이제 아니 추가로 해야지. 추가로 얹고 가는 게 안 돼. 꾸준하게 가는 게 차라리 나요. 한꺼번에 퍼포먼스를 못 낸다니까. 아니 누가 봐도 3단 변신이 여기서 저기 마티즈 가고 있는데 마티즈 프락셀 밟으면 엔진 터져요. 생각을 해보셔. 티코 있는데 티코 아시죠? 티코 알면 노인. 근데 티코 있는데 티코 프락셀 밟으면 엔진 폭발해 진짜. 출력도 안 나오고 언덕 올라갈 때 뒤에서 밀어줘야 될걸? 무슨 프락셀을 밟아 무슨 최선을 다하고 참나 출력도 안 되는데 평소에 꾸준한 지구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출력이 안 되는 애들은 제가 말했죠. 천재 호소인 애들이 있다고. 우리 애 똑똑했는데 저 똑똑해요 뭐 이런 그 화장실 가서 똑똑해 똑똑 계세요 똥 마렸거든요. 아주 똥을 싸고 앉아있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머리가 안 좋아 일반적인 애들은.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웬만하면 중학교 내신은 그냥 평소에 꾸준하게 1년 내내 쭉 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물리화학 같은 경우도 제가 이거는 진짜 대놓고 얘기할게요. 저희 학원에서 임상적으로 보면 한 학기 그러니까 14주 동안 물리학이 끝나요. 이게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과목이에요. 근데 이게 물리학이 14주가 걸려요. 중간 기말 깡그리 무시하고 저희는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중간 때 뭐 집중을 하고 기말 때 작작 합시다 집중 개뿔 그때 그냥 넣어야 되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쉬는 애들이 나중에 이과 간다고 가보세요. 어떻게 되나. 한 달씩 쉬는 애들이 시간이 안 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대충해서 그래. 대충해서 평소에 꾸준하게 해놓은 것들이 되면 되고 그럼 아예가 능력이 안 되는 거겠지. 그럼 원래 문과 가셔야 돼. 그 과목을 그렇게 많이 얹고 가는 게 안 되면. 아니 고교학점제 세팅이 그렇게 돼 있다니까. 뭐 이상한 하이브리드형 인재를 만들지 말고 완전 인생의 난제가 돼. 뭐 사탐 2개랑 과탐 2개를 믹싱한 우리 아이는 사탐과 과탐의 어떤 컨설턴트들이 그랬대는데요. 에이구 씨. 걔네들이 지금 데이터가 없는데 무슨 컨설팅을 해. 데이터 분석해가지고 예시하는 건데 데이터가 없는데 어떻게 컨설팅을 해요. 고교학점제를.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말이 되는 소리를. 어디 가니까 막 애들 뭐 내신도 챙기지 마라. 수행평가도 챙기지 마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제목해가지고 어그로 끄는 사람도 되게 많더만. 생기부도 챙기고 내신도 챙기고 그 다음에 수능도 챙겨야 돼. 다 해야 돼 다. 아니, 영상에 보니까 막 어떻게 다 하냐고 그러는데요. 뭐 그거 왜 우리한테 물어봐. 그렇게 다 해야지 애가 성공하는 그런 지금 시스템인데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나눠서 꾸준하게 하는 건 쉬는 날 없이. 아니 뭘 자꾸 쉬어 자꾸. 그러니까 애들이 쉬었으면 청년이 되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본인들의 게으름, 애들의 게으름을 지금 못 봐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물리학 같은 경우도 물리학이 있고 역학과 에너지가 있고 전자기와 양자 뭐 이런 게 있는데 이 세 가지가 2학년 1학기, 2학년 1학기, 3학년 1학기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근데 뭐 갑자기 막 이상한 과목 끌고 오고 그러니까 물리만 2학년부터 3학년까지 세 학기를 해야 되는 거고 이거를 꼭 해야 돼요. 그건 나한테 묻지 마요. 꼭 한 애들이 유리하겠죠. 근데 이걸 하려면 물리학이 안정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근데 물리학 처음 들으면 이해도가 20%밖에 안 된다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못 알아들어요 처음에. 근데 그거를 최소 물리학 같은 경우는 3텀 정도는 들어야 그제서부터 이해가 가거든요. 그러니까 1년 하고 2개월 정도? 2텀 반 정도 듣거든요. 그러면은 2턴 돌고 반 정도 들으면 애가 이제 들을만 하고 알아듣는 게 생기고 막 이래요. 그 방법밖에 없어. 어머니 집중적으로 하면 다 나가. 우리 애들 마인드 얼마나 이쁜데 얘네들 바사삭이야 그냥. 다 박살나 그냥. 열등감 느끼면 바로 가면 돼요. 엄마 나만 이해 안 가는 것 같아. 다음에 내가 좀 더 커서 할게. 좀 더 커서 나중에 임박해서 와 이러고 보내요. 절대 못해요 어머니. 그렇게. 그러니까 요즘에 어머니들이 생각하는 게 아버님 세대랑 진짜 달라. 아버님 때는 그냥 하는 분야가 좀 많았어. 왜? 처맞을까봐. 그러니까 아버님들은 그 기억만 갖고 있는 거고 요즘 애들은 그게 안 되는 거지. 거기다가 이제 이과 갔는데 과탐 3과목을 얹고 가야 되는데 내신은 작살 내놓는 거지. 그러니까 중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3, 4학년 때부터 학원을 꾸준하게 보내서 체크하는 게 돼야 돼요. 뭐 이것 빼고 저거 넣고 요거 빼고 저거 넣고 소용이 없다니까. 공부가 목적이고 좋은 대학교가 목적인데 우리의 깜냥이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럼 문과를 갈래도 초등학교 때부터 관리를 받았던 애와 고등학교 때 입학해서 이제 중학교 때 머리 좋은 걸 어떻게 비벼봤다가 고등학교 때 입학해서 놀래가지고 이제 들어온 애들하고 자체가 달라. 걔네들이 또 짜증을 내, 이 새끼들이. 그럼 엄마들이 이제 놀래는 거야. 사춘기 왔나. 아니에요. 그냥
지가 봤을 때 지가 너무 초라해서 지금 짜증을 내는 거예요, 얘네들. 많이 집중할 필요 없어요. 이건 지 혼자 알아서 극복해야 될 거고, 짜증 내는데 거기서 설설 기면 지가 왕인 줄 알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요즘에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요즘에 그런 식으로 이제 사기꾼 새끼들이 많아. 공부를 대가리로 하면서 마치 노력해서 된 것처럼, 이런 애들 나중에 고등부 가면은 평소에 노력하는 게 안 되니까 전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한 달 하고 나가 자빠져 있어요. 지가 봐도 한심한 거야. 지가 봐도.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리면 나중에 다 돼서 이제 몰랐다, 이제서 알았다 할 때 되면 개뿔을 뭐래. 지금이라도 해야 돼. 그러니까 중등부고 좀 따박따박 하라니까 어머니들이 중등부고는 100점 나오는데, 고등학교 가봐 통합과학에서 몇 등급 나오나. 제가 아까 말했던 거 기억 못 하시는 거지. 통합과학은 또 수능 과목이에요. 그때도 국영수 얘기하고 있으면 문과 가셔 그냥. 문과도 통합과학은 해야 돼. 그러면 취업은 어떻게,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요. 여지껏 그렇게 해놓고. 나태함이라는 게 그냥 가만히 늘어져 있는 게 나태함이 아니라 해야 될 걸 미루고 계속 미루고 핑계대고 미루는 것도 나태함이에요. 그리고 몰랐다 그래도 그게 어차피 자기가 받을 벌이 돼. 애들은 뭐 알아? 애들은 원래 모르잖아요. 걔네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시켜야지. 나중에 늦어서 시키려고 그러면 아주 발작을 해. 해야 되는 건 아닌데 하기 싫어서 발작을 해요. 이거는 진짜 국룰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저희 학원 이제 7월 8일부터 시작하는 물리학 화학 주말 오전 선행반 같은 경우는 이제 매진입니다. 여러분의 또 성원에 힘입어 오전반은 매진. 근데 지금도 제가 우리 애들 중에 이과 간다는 애한테 제가 물어봤거든요. 선행 언제 할 건지. 지금부터 하면 된대요. 학원에서 너네들 맞춰주지 않아? 좋은 학원은 금방 매진되지. 그러니까 안타까워요. 미루고 자기 템포에 세상에 맞춰주길 바라는 사람들, 또는 자기의 이해도에 맞춰서 자기가 몰랐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 무지가 얼마나 큰 죄인지 알아야 돼요. 제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저희 부모님 빚을 제가 안 갚아도 되는지 몰랐고, 제가 군대를 안 가도 되는지 몰랐다. 나는 모르는 것도 죄라니까. 그 죄 달게 받고 왔어 난. 그래서 내가 여러분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몰랐어도 죄예요. 그러니까 저처럼 그냥 반성을 하시라고. 그 똑같은 몰랐어 죄를 반복하지 마시라고. 말해 뭐해 내가. When I'm with you, time stands still. Every moment feels like a thrill. In your arms I find my place. When I'm with you, time stands still. Every moment feels like a thrill. In your arms I will find my place. Together forever until the dawn.